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 내용에서 진행되었었는데 우리 모둠 활동으로 풀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그때 풀이를 진행하지 못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를 풀이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 틀린 문제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뛰어넘으면서 들으셔도 돼요. 제가 왜 여기가 차변이고 여기가 왜 대변인지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펜이 너무 굵으네요. 출자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출자는 무조건 자본금을 내놓았다. 그러니까 즉 자본금이 증가했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얘는 자본금이 플러스 되는 거고 현금이 이제 자본금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 자본금이라는 게 뭐예요? 기업이 이렇게 기업이 운영하기 위한 기반의 돈이 되는 것이 바로 자본금이에요. 그러니까 운영하기 위한 기반, 돈, 그것을 바로 자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굳이 현금의 형태가 아니어도 토지나 아니면은 필기해 드릴게요. 토지나 건물 등으로 자본금의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아무튼 여기서는 현금이니까 현금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죠. 나의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 차변, 나의 자산에 악영향을 주면 대변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은 예외예요. 예외. 자본은 예외예요. 쉬운 걸 먼저 하세요. 여러분 차변을 먼저 쓰든 대변을 먼저 쓰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쉬운 거 먼저 씁시다. 현금이 가장 쉽죠. 현금이 일단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제 자본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본금 증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100만 원. 상품 매매 중개 역할을 하고 여기에 중개 수수료 6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매매 중개 역할을 하고. 그런데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정 과목을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계정 과목을 도출해낼지를 포인트를 잡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문제들은요, 회계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여기에 계정 과목이 2개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 볼까요? 그렇죠. 가장 쉬운 게 현금이에요. 여러분들 일단 알고 있는 현금을 받았으니까 또 현금이 증가했겠네요.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써주겠죠. 얘를 먼저 써주도록 할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수수료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수수료는 계정 과목이 2가지가 있다 했어요. 계정 과목 2가지. 수수료, 비용과 수수료, 수익이 있죠. 여러분 내가 돈을 냈으면 비용이고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 수익, 내가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받았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일까요? 수수료 비용일까요? 그렇죠. 수수료 수익이 되는 겁니다. 일단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6만 원 기입해주고요. 상대 계정 과목에다가 똑같이 6만 원을 맞춰주면 되는 거죠. 우리 분계는 계정 과목과 금액의 구조로 이루어지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계정 과목, 금액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죠. 똑같아야 하죠. 이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분계를 하시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어요. 내가 수수료 수익을 받으면 여기 대변에 수수료 수익. 그럼 여러분들이 의문을 품을 수 있죠. 선생님, 수수료 수익은 플러스 요인인데 왜 대변에다가 써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손익계산서에 있는 수익과 비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자본과는 반대로 계정 과목이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수익 비용이 이쪽 방향에 쓰이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수익이랑 비용은
자산과는 반대로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대요. 회수했다는 말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회수는 돌려받음 이래 뜻이죠. 돌려받았다. 외상매출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일단 쉬운 거 먼저 1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현금 차변에 15만 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5만 원이 되고요. 내가 외상으로 매출했던 돈을요, 받은 거예요. 외상으로 했던 것을.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줬어요? 차변에다가 자산을 늘려줬죠. 그런데 지금은 외상매출금, 돈 이제 외상으로 했던 거 받은 거예요. 그럼 나의 권리가 사라졌겠죠.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져야죠. 왜냐하면 지금 외상으로 받을 권리를 받았잖아요.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또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권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재산이 감소돼서 마찬가지로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쓰인다. 차변해 보도록 합시다. 단기대여금 20만원 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 빨간색으로 합시다. 이 포인트입니다. 이자 6,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회수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돌려받았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과는요, 단기대여금만 이자만 이란 뜻이 아니고 이거 둘 다 라는 소리예요. 둘 다. 그리고 현금으로 회수했기 때문에 여기 차변에 현금으로 여러분 6,000원만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6,000원이랑 20만 원을 같이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0만 6,000원. 그리고 나서 내가 단기대여금은 빌린 건가요? 빌려준 건가요? 그렇죠. 빌려준 거죠. 내가 그래서 돈을 빌려준 걸 받은 거예요. 다시 그 사람이 갚은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이제 단기대여금이 받을 권리가 사라졌어요. 왜냐면 내가 돈을 다시 받았잖아요. 돈을 얘가 빌린 걸 갚았으니까 권리를 돈 이제 받아야지 이걸 사라지게 해줘야죠. 그런 다음에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자 수익, 이자를 회수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자 수익 6,000원. 이렇게 계정 과목이 2개가 적히게 되는 겁니다. 강원상점으로부터 상품 30만 원을 매입했대요. 그리고 상품을 구입했고 대금 중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헷갈리시더라고요. 상품 30만 원에 매입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면 얼마를 내야 돼? 30만 원 중에 이 대금 중이라는 말에 엄청 헷갈려 하던데 대금이라는 건 내야 할 돈이에요. 내가 내야 할 돈. 내야 할 돈 중에 30만 원 중에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소리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래요. 이 잔액이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30만 원 중에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그렇죠.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만 원은 외상으로 한 겁니다. 자, 한번 구입하러 가볼게요. 여기에는요, 매입이라고 써도 되고 상품이라고 써도 돼요. 일단 저는 상품이라고 쓸게요. 상품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니까 현금이 나갔죠. 현금이 들어올 땐 차변에 써줬으니까 나갈 땐 반대로 그렇죠. 대변에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어떤 계정 과목을 쓸까요? 그렇죠.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라는 뜻의 외상매입금 1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상품 50만 원을 판매하고 이번에는 매입한 게 아니야. 판매했어요.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상품을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단 차변에 현금 50만 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상품 매출 또는 매출 그리고 상품을 써도 무방합니다. 상관없어요. 매출이라 쓴 친구들도 맞아요. 이렇게 판매한 거, 판매해서 상품이 나갔기 때문에 대변에 써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계정 과목을 유추하셔야 돼요. 영업용 책상과 의자 한 세트, 이걸 무슨 계정 과목으로 쓰면 될까요? 그렇죠.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줘야 돼요. 우리가 계속 써줄 계정 과목이니까, 계속 사용할 물건이니까 비품.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비품을 7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를 잘 봐주세요. 선생님이 같은 외상인데 상품을 외상으로 했을 때랑 상품이 아닌 것을 외상으로 했을 때랑 다르다고 했어요. 상품을 외상으로 할 때는 어떤 거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외상매입금 앞에서 했었잖아요. 그리고 상품이 아닌 것을 했을 때는 내가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게 됩니다. 전부 다 유추해야 돼서 조금 어려운 문제였지만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친구들 잘 풀더라고요. 여기에 차변에 비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비품 70만 원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내가 지급해야 될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미지급금 대변에 7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4번 문제랑요 8번 문제는요 결이 같아요. 어떻게 결이 같으냐, 4번은요 내가 빌려준 거예요. 8번은 빌린 거예요. 빌린 거를 갚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결이 같아요. 그래서 좀 비슷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라는 말입니다. 아이고 움직이네.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라는 말이에요. 이거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 수표라는 말에 앞에 당좌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당좌.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라는 건데 우리 계정 과목 외우는 것 중에 당좌 예금이라고 있어요. 예금은 선생님이 무조건 그냥 통장으로 생각하라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이 있죠. 근데 이 당좌 예금은요 조금 다른 게 내가 기업체라고 합시다. 내가 아니고 나죠, 나. 나가 기업체인데 거래처가 있어요. 거래처한테 내가 맨날 돈을 주려니까, 금고에 쌓아놓고 돈을 주려니까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은행한테 가는 거죠. 야, 은행, 내가 너한테 돈을 입금할 테니까 너가 나 대신 거래처한테 돈 좀 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금고에 쌓아놓고 거래처한테 돈을 줬어야 됐는데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거래처한테 돈이 아니라 당좌 수표를 발행해요. 그러면 이 거래처는요, 이 당좌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다가 수표를 줘요. 그러면 은행이 대신 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좌 예금이에요. 대신 그 은행이 나 대신 돈을 주는 거. 수표를 발행했으면요, 이제 당좌 예금에서 돈이 나갈 테니까 은행에서 거래처한테 대신 줄 테니까 당연히 당좌 예금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라는 말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냥 수표를 발행했다 라는 말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당좌 예금이 대변에 써이면서 무조건 깎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0만 원 과, 얘도 마찬가지로 과야, 과. 여러분, 과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랑 3만 원이랑 같이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03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단기 차입금, 내가 빌린 돈을 갚았기 때문에 이제 없애줄 거예요, 부채를. 100만 원과 내가 지금 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아니고, 그렇죠, 이자 비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급했기 때문에 3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예요.
종업원 급여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얘를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회계를 할 때 중요한 게 있다 했어.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나는 기업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급여를 받는 입장이 아니에요. 급여를 지급하는 입장인 겁니다. 회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도 급여를 내가 받은 게 아니고요. 무조건 급여는 지급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급여를 받지 않아요. 회사에서. 회사가 다른 사람한테 뭐 급여를 받고 이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아니더라도 급여를 회사가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월급 받은 사장님도 많으니까 회사에서는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주기만 할 뿐이에요. 번 돈으로. 현금으로 일단 지급하다라는 말이 나와있기 때문에 현금이 깎인다라고 보시면 되죠. 현금 150만 원. 그러면 자동으로 급여는 어디에 쓰이게 되겠어요? 그렇죠. 차변에 급여 150만 원. 종업원 급여도 맞는 말이에요. 종업원 급여도 맞는 말이야. 그래서 종업원 급여든 아무튼 15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급여는 이렇게 지금까지 분계의 종류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셨을 텐데 이해가 되셔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마무리를 해보고 열심히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